신드롬 코드. 신드롬, 익숙한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증후군입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단어지만 왠지 낯선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증후군은 공통된 증상이 있는 병적 징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죠. 지금은 신드롬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며 우리가 몰랐던 신드롬 코드를 연결할 시간입니다. 모두 신드롬의 세계로 빠져볼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신드롬은 과잉기억 증후군입니다. 여러분, 과잉기억 증후군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과잉기억 증후군이란 일종의 기억장애로 학습 능력이나 암기력과는 관련 없이 자신에게 일어난 거의 모든 일을 기억하는 증후군입니다. 즉, 자신의 삶에서 겪은 모든 사건과 경험을 과도하게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2006년 영국의 질 프라이스라는 여성이 최초로 이 증후군을 진단받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14세가 된 순간부터 살아온 모든 날을 기억한다고 하는데요. 신기하게도 학습이나 암기력 등 다른 인지 능력은 보통 사람과 다를 게 없었다고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대 교수팀은 그녀의 사례를 연구한 결과를 뉴로케이스라는 뇌과학 분야의 학술지에 게재했는데요. 내용에 따르면 일반인들이 과거의 기억을 뇌의 우전두엽에 저장하는 데에 반해 프라이스는 우전두엽과 좌전두엽 모두에 기억을 저장하는 특징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증후군을 앓는 사람은 사건을 두루뭉술하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날짜에 특정 시간대까지 모두 기억한다고 하네요. 서프라이즈라는 프로그램에서는 실제로 과잉기억 증후군을 가진 이들이 나와 인터뷰를 한 적도 있는데요. 이들은 사소하게는 물건을 잃어버린 경험이 없거나 며칠 전 상사의 회의에서 한 말부터 몇 년 전 의사가 건강검진 때 한 말까지 모두 기억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연 이게 좋다고만 볼 수 있을까요? 이 증상은 짧게 보면 사소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매우 괴롭다고 합니다. 지난 과거들이 마치 녹화해둔 비디오처럼 생생해 의미 없는 사건이나 시간들을 잊지 못하는 것이죠. 또한 이 증후군은 단순히 상황뿐을 기억할 게 아니라 그 당시 겪었던 감정들도 생생히 기억한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잊고 싶지 않은 순간이나
힘든 감정들까지 잊혀지지 않고 계속 남아 비슷한 경험을 하면 감정이 배로 돌아오고 심적으로 매우 힘들다고 합니다. 프라이스가 처음 과잉기억 증후군을 진단받으며 학자들은 기존의 기억장애들과는 다른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바로 학습의 영역과 기억의 영역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과잉기억 증후군이 일종의 기억장애라고 했던 것 기억하시나요? 기억장애에는 다양한 증후군이 있는데요. 대부분이 암기력과 관련된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음악, 미술 등 특정 분야에서 놀라운 기억력을 발휘하는 서번트 증후군이 대표적인데요. 이것은 악보를 한 번에 외우거나 수만 권의 책 내용을 기억하고 도시와 건축물의 모습을 정밀하게 그려내는 등 암기력과 관련된 것이죠. 하지만 프라이스는 35년간 자신을 중심으로 일어난 모든 사건을 기억하는 반면 암기력은 떨어지고 인지 능력은 보통의 사람과 비슷하게 나타난 것인데요. 학자들은 이와 관련한 연구를 펼치며 학습 능력과 기억 능력 간의 개별적인 특성을 알아낸 것입니다. 과잉기억 증후군을 앓는 환자의 수가 적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는 못해 증후군의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는데요. 현 시점까지의 연구를 통해서 연구자들은 가장 큰 원인으로 두 가지를 규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생물학적 원인입니다. 편도체나 두정엽 등 뇌의 특정 부분이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것이 원인이라고 하네요. 두 번째는 심리학적 원인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다각적인 심리적 원인을 제시했는데요. 환자가 이전 경험에 대해 강박적으로 생각하고 떠올리는 것이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과잉기억 증후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학우 여러분들도 오늘 알아본 과잉기억 증후군이 신드롬 코드에 잘 맞으셨나요? 오늘을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드롬 코드는 보내줘야 할 것 같습니다. 한 학기 동안 함께 알아본 신드롬 코드를 언제나 기억해주세요. 그럼 안녕! 신드롬 코드를 마칩니다. 이 시간 제작 조혜원, 기술 정혜린, 진행의 이한비였습니다.